밤이 되면 많이 웃겨요. 당대표 이낙연은 빵점이다. 빵점짜리가 환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낙연은 밀랍 인형이다. 저 표정이 그나마 제일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그때는 또 왜 그러셨을까요? 뭐가 씌었나 보죠. TV 토론하지 않고 국민께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민주당 국민면접 1위에 등극하면서 역전 드라마를 꿈꾸고 있는 이낙연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금 지지율 상승세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이실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뭐 후보님은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제작진은 말이죠. 우리 후보님은 워낙 엄중해서 방송 재미가 없을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편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편안하게 하세요. 그럴까요? 예, 예. 대표님은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누군가를 웃겨본 경험은 없으시죠? 밤이 되면 많이 웃겨요. 누구를? 누구든 간에. 그래요? 아니, 예전에 네. 제가 신문사에 일할 적에 제 후배 기자들한테 네. 유행하던 얘기가 있어요. 예. 낮에 일할 때는 시야에 안 띄는 게 좋고 밤에 술 먹을 때는 나타나는 게 좋고. 그래요? 네. 음주를 즐기시는 그런 분인 것 같네요. 제가 그 총리하면서 대한민국 막걸리 협회 감사패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막걸리 협회에서 왜 감사? 막걸리를 많이 드셔서 많이 샀으니까. 예. 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대선 주자 이낙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또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상한 질문 네. 아주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첫째 국민들이 삶을 불안해하시는데요. 그 삶을 지켜드리는 나라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 문제들을 시행착오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만큼의 경험과 식견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이 단군 할아버지 이래 가장 높아졌는데요. 네. 그런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품격과 신뢰감을 갖춘 그런 사람에 제가 근접하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하려면은 대통령 말고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왜냐면 워낙 고위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대표, 총리, 도지사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좋은 경험이 됐고요. 거기 경험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산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그걸 더 확장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지지율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1일 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이제 경향이 좀 하락하는 경향이고 이낙연 후보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가장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오늘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6.1%포인트 차이로 바짝 따라 붙으면서 원래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3강 구도가 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기분 좋으십니다. 네. 이런 지지율 상승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3.7% 차이까지 좁아졌다는 것이 더 새로운 것으로 나왔고요. 더 좁혔군요. 워낙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TV 토론 등등의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잘 보여지지 않았던 후보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있을 테고요. TV 토론은 특히 여러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 TV 토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사실 이제 예비 경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있고 나머지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좀 때리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경선이 들어가고 토론이 시작되면 지금 분위기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지금 모양새가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보님은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는 전략이 있습니까? 전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얻어맞는 처지니까 살살 맞기를 바랄 수밖에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참을성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요?
제가 지지율 올라간 거 이게 며칠 안 됐거든요. 그 며칠을 못 참아서 벌써 그렇게 때리나요? 그래도 이제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2등이 중요하니까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마음이 다들 급하실 거 아니에요. 살살해도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3강 구도가 이제 형성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찌됐든 우리 후보님과는 이제 경쟁자가 될 텐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두 후보의 한 줄 평 정도는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안 떠오르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 그러면 어떤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평생 검사만 하신 분. 네. 그거죠. 검사를 그 이상? 잘했다 못했다 이런.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후보님 좀. 그러나 검찰총장을 할 때 보면 네. 이른바 선택적 수사와 기소, 이른바 선택적 정의의 시비가 끊임없이 있었죠. 사실 그리고- 지금은 예. 공정의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인데 그거와는 정반대 결의 사람이다. 아니 본인의 장모님이 네. 본인이 검찰에 계실 때는 불기소 이렇게 되다가 검찰 떠나자마자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명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발력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순발력. 네, 그런데 그 순발력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죠. 그 순발력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현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예를 들 수 이거 없습니까? 다 이렇게 TV 토론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약간 좀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면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뭔가를 질문하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요. 이제는 세간의 여론 뒤에 좀 숨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평들이 말들. 존재하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그래요? 자, 첫 번째 한 줄 평입니다. 당대표 이낙연은 빵점이다. 이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 개혁 성과는 없고 오히려 당원 수와 지지율을 다 까먹었다고 주장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덧붙이자면 이재명 후보도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도대체 뭘 했냐 뭐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빵점짜리가 환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런 공격을 할 거예요? 터무니없이. 선거 때니까요. 선거 때니까. 그래도 뭔가 좀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때는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것도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좋은 선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분들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총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총리 시절에 가장 잘한 것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재난재해 대처를 참 열심히 했죠. 강원도 산불, 동해안 태풍,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2년 8개월 동안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2015년 메르스. 그때도 인명피해가 한 분도 안 계셨죠. 제일 아쉬운 지점은요? 역시 국회와의 관계 매끄럽지 않았다. 충분히 협조를 받지는 못했다. 근데 그런 평들도 있더라고요. 이낙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건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총리 지내셨으니까 그 얘기죠. 이 지적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장 높은 그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안정을 이루는데 어떤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안정을 얻겠다. 말하자면 정태적 안정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투기가 아니더라도 수요는 늘어나고 또 수요가 다양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수요를 예측하고 그때그때 부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누적이 돼서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요. 그럼 이번에 대통령이 출마를 하시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부동산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공급을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확대해 가야 됩니다. 이사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가야 되고요. 거기에 새롭게 나오는 수요가 있어요.
일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1인 가구 전용 주택을 늘려가야 되는 것이고 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값싼 주택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요가 많은 쪽의 공급을 그때그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급이란 건 바로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얘기가 그게 중요한 이유죠. 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낙연은 밀랍 인형이다. 예. 지금도 저희가 보면 표정 변화가 거의 없으시고 이렇게 웃음기도 많지 않으시는데 오늘 엄청나게 많이 웃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만큼 웃지는 않지만. 네.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잠깐 한번 예, 영상 예, 보고 올까요? 예. 네, 보시고 좀 느끼는 바가 네.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표정이 정말 하나입니다. 밀랍 인형설이에요. 그래서 와, 예. 어떻게 저렇게 하나냐 네. 말이죠. 그 밀랍인형설 말씀하신 분이 천재예요. 제가 봐도 그런 얘기를 할 만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 표정이 그나마 제일, 제일 나아. 인간적이에요. 인간. 지금은 이제 그 지지율이 쭉 올라와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만 지지율이 과거에 더 높았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계기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이미 사과까지 했잖아요. 변함이 없으면 사과했겠습니다. 그때는 또 왜 그러셨을까요? 뭐가 씌었나 보죠. 많이 후회하시는군요. 네. 요컨대 나름의 생각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네. 국민들의 뜻을 훨씬 더 세밀하게 헤아렸어야 한다. 하는 뼈아픈 공부를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끝으로 네. 뭐 다들 이거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내가 이제 선출이 된다면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안팎으로 굉장히 과제가 많은데요. 안팎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들 잘 부응하겠습니다.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균형 있게 잘하겠습니다. 네. 종종 저희와 함께 해주시리라 그러시죠.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